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노화 속도 늦추기, 즉 엔티에이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화의 주요 이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활성산소 공격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자유레디칼이라고 하는 것이 세포에 있는 DNA, 단백질, 지질 등 각종 분자들을 공격하여 파괴함으로써 세포가 손상을 입고 이와 같은 손상이 점점 누적될 때 노화 촉진은 물론 질병까지 유발된다는 이론입니다. 의학계에서는 현재 이 이론이 노화 이론 중에서 상당히 납득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분비선 감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론의 골자는 노화가 진행되는 근본 원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분비 기관의 기능이 점점 약화되어 각종 호르몬의 분비량이 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하는 것인데 80대에는 10 내지 20대 시절의 분비량의 5분의 1 내지 20분의 1 정도로 현저히 떨어집니다. 세 번째 이론으로는 텔로미어 이론인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로미어는 DNA에 붙어있는 꼬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이론은 인간의 노화와 수명이 텔로미어 길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텔로미어 길이가 어느 한계까지 짧아지면 노화가 촉발될 뿐만 아니라 세포 분열이 더 이상 불가능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이론입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실제로는 노화는 각 이론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이론인 텔로미어 이론이 주는 희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향후 생명과학이 발달하여 인간의 체세포 속에 있는 텔로미어 합성 효소의 활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의약품이 개발된다면 텔로미어 길이가 지금보다 훨씬 천천히 짧아지게 되어 노화의 진척 속도를 더욱 느리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기대됩니다. 둘째, 텔로미어의 길이가 후천적 노력에 의하여 천천히 짧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밝힌 바에 의하면 식습관, 술, 담배, 스트레스, 운동 및 감정 상태에 따라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는 속도가 달라져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볼 때 노화는 자유라디칼의 공격에 의한 분자와 세포들의 손상, 주요 생리 기능을 담당하는 호르몬 기능의 감퇴 및 세포 분열이 거듭됨에 따른 텔로미어 길이의 단축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촉발되기 때문에 세월 앞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 몸에 작용하여 노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노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활성산소는 어떻게 발생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물 소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세포의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ATP에 저장되어 각종 활동에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약 2% 정도가 산소가 활성산소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노화와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과식하면 더 많은 활성산소를 생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인체가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노출될 때에도 활성산소 생성이 유발됩니다. 예를 들어 인체가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자외선이나 X선 또는 방사선에 노출되면 세포 속에 있는 산소의 최외곽 전자가 홀 전자가 되면서 활성산소로 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체가 담배 연기, 살충제, 제초제, 솔벤트 및 자동차 매연 등과 같은 환경 유해 물질에 노출될 때에도 세포 안에 존재하는 산소가 활성산소로 전환됩니다. 또한 오랫동안 사용하여 산화된 기름에 튀긴 음식을 섭취하거나 술을 마시는 것도 인체 내에 활성산소가 유발되는 요인입니다. 또한 노화에 관련된 많은 연구 결과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첫째, 뇌세포를 파괴하여 뇌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둘째로는 텔로미어 DNA 길이 분석으로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이 밝혀졌다. 셋째로는 단기 스트레스와 달리 면역력을 약화시켜 질병을 유발한다. 넷째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단맛 나는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고픈 욕구가 생겨 비만을 유발한다. 다섯 번째,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을 촉진하여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는 노화 촉진은 물론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환을 야기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의사를 찾아가는 이유 중 큰 부분이 만성적 스트레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상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나의 성격 때문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른바 마음관리,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호르몬 관점에서 노화 조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져야 멜라토닌으로 변하여 노화 속도 조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은 뇌 속의 세로토닌 생성 신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며 기운을 돋우는 역할도 하고 있어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세로토닌이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자동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세로토닌의 재료에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만들 수 없으므로 음식물로 섭취해야만 합니다. 식품 100g당 트립토판의 함유량이 많은 음식에는 낫또, 대두, 우유, 명란, 호두, 아몬드, 바나나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 B6도 세로토닌 합성에 필요한데 마늘, 간, 붉은 살 생선, 피스타치오, 깨 등에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가족과 애완동물과의 스킨십, 워킹, 댄스와 같은 리듬 운동, 천천히 복식호흡을 할 때, 또 좋아하는 것을 잘 씹어 먹을 때, 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많이 분비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하는데 생체 시계도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즉, 아침 6시에 일어나 햇빛을 쬐면 약 15시간 후인 밤 9시경이 되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시작되고 그 후 차츰차츰 높아지고 밤 11시경에는 잠이 오게 됩니다. 잠이 들면 그 바로 다음부터 오전 2시경까지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합동으로 노화 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병원이 7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하루 7 내지 8시간 동안 잠을 잔 사람들의
심장병 발생률이 가장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째는 인슐린이 발생하지 않는 생활 습관이 노화 방지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규칙한 시간에 폭음과 폭식을 하거나 혈당지수, 전문용어로는 GI라고 합니다. 혈당지수가 높은 식생활을 지속하면 혈당치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상태가 많아져 혈당치를 내리는 작용을 하는 인슐린을 점점 혹사하게 됩니다. 또한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질이 저하되면 혈당치는 상승합니다. 인슐린 자체에 노화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인슐린이 발생하지 않는 생활 습관이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 브로콜리, 낫또, 아몬드, 시금치, 사과 등 과일과 채소입니다. 칼로리 제한 식사법이 노화 예방에 가장 좋습니다. 즉,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비타민 등 5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섭취 칼로리를 충분한 양의 70% 정도로 억제하면 장수 유전자가 켜진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르몬 밸런스를 위한 행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규칙적이면서도 강약을 주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호르몬은 인체 시계를 따라 움직이므로 기상, 식사, 수면 시간 습관을 지키는 것이 기본축이 됩니다. 규칙적이더라도 리듬이 없는 생활을 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는 강약이 없어지면서 수면의 질이 악화됩니다. 진리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물 잘 마시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10 내지 30분간의 낮잠, 또 업무 수행, 또 잠자기 전에 반신욕이나 족욕, 밤 11시에서 9시에서 11시 사이에 취침 등 본인에게 적합한 생활 패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호르몬 소비를 줄이는 좋은 습관입니다. 둘째로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드와인 등에 포함되어 있는 레스베라트롤은 장수 유전자 스위치를 켠다는 사실이 밝혀졌는 바 항산화 물질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암과 치매 등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 이외에도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 당근과 같은 주황색 과일, 채소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연어의 핑크 성분인 아스타크산틴과 같은 항산화제도 유사한 효과가 있으며 사과, 브로콜리, 양파, 콩, 코코아, 녹차 등도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식품이므로 색깔이 있는 식품을 골고루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로는 근육 트레이닝과 유산소 운동을 한 세트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육 트레이닝을 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지방이 분해되며 분해된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변합니다. 근육 트레이닝 후에 걷기나 스트레칭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하면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연소시키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지방이 감소하면 지방에서 분비되는 아디포사이토카인이라는 나쁜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운동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활성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나므로 좋지 않습니다. 넷째, 사랑을 하면 호르몬 분비가 좋아진다는 말을 명심합시다. 연애를 하면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가 많아져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깊은 잠을 자게 되고, 수면 중에 나오는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덕분에 몸의 구석구석까지 회복되고 몸이 아름다워집니다. 5번째, 부정적 생각을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면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감신경을 자극해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계열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되고, 그로 인해 혈당치가 증가하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결과적으로는 DHEA 계열 호르몬을 낭비하게 되어 호르몬 분비가 불량해집니다. 6번째, 호르몬제 복용 안 하기를 권합니다. 호르몬제를 먹거나 주사하면 몸에서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생산을 게을리하게 하게 되고, 부작용이나 체내 영양소의 강탈이 우려되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단기간에 한정해서 복용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참고하실 도서로 호르몬 밸런스를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양의학은 코로나19 시대 및 100세 시대에 적용하기에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10회에 걸쳐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대부분의 병은 자연요법으로 예방 및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의사가 되는 과정에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행동하는 것은 히포크라테스의 본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즉, 히포크라테스는 음식물을 당신의 의사 또는 약으로 삼으라. 음식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 병을 고치는 것은 환자의 자연 치유력 뿐이다. 의사가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 병을 고쳤다고 해서 약이나 의사 자신의 덕이라고 자랑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질병은 생활습관병입니다. 생활습관을 바로 갖지 않고 약에 주로 의존함으로써 치유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너무 크거나 생명의 위험이 있거나 긴급 상황에서만 병원 신세를 지는 것이 100세 시대 건강관리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중국의 명의 편작은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두 형이 편작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편작에게 위나라 문왕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삼형제 중에 누가 가장 치료를 잘하는가? 이에 편작이 대답했습니다. 큰형님이 가장 훌륭하고 그 다음은 둘째 형님, 그 다음이 편작 저입니다. 저희 큰형님은 환자가 아픔을 느끼기 전에 얼굴빛으로 이미 환자에게 다가올 병을 압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병이 나기 전에 병의 원인을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환자는 큰형님이 병을 치료해 주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둘째 형님은 환자의 병세가 미미할 때 병을 알아보시고 치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자는 둘째 형님의 병을 낫게 해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병이 커지고 환자가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비로소 그 병을 알아봅니다. 심각한 상태에서 맥을 짚어보고 진기한 약을 복용해야 하거나 살을 도려내는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의 그러한 행위를 보고서야 비로소
제가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수나라 당나라 시대의 명의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에는 그 질병명도 몰랐던 그 갑상선 부종에 해조류를 먹도록 하고, 야맹증에는 동물의 간을 섭취하라는 처방을 하는 등 후세에 과학적인 것으로 밝혀진 처방을 한 손사막이라는 분도, 최고의 의사는 아직 발견하지 않은 병을 치료하며, 중간 정도의 의사는 막 발병하라는 병을 치료하며, 가장 수준이 낮은 의사가 이미 발병한 병을 치료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주창한 FEM 건강법은 현작의 첫째 형님을 따르는 것이며 손사막의 주장과 유사합니다. 부디 FEM 건강법을 실천하시어 수준 낮은 의사의 신세를 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